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자, 여러분. 자,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장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뭐예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장이고 언제든지 밀릴 수 있는 장이라면 지금 그 구간을 좀 유추를 해본다면 전 이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올라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빠질지 올라올지는 모르죠. 수급이 들어와 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얘네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수급이 들어와줘서 위로 움직여 준 겁니다. 근데 빠지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예가 어디예요? 그렇죠. 이 구간입니다. 빠지면서 수급이 들어와 준 대표적인 예가 여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초보자분들은 뭘 해요? 그쵸? 뭐 수급을 좀 어느 정도 아시는, 제 방에 좀 어느 정도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도 뭐예요? 수급이 좀 들어왔네? 뭐 저도 이제 좀 수익 나는 것도 몇 개 보여드리고 하면, 네, 이제 비중 관리 같은 거 절대 안 하죠. 그렇죠? 비중 관리 절대 안 합니다. 비중 관리를 절대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렸죠? 비중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비중 관리가 안 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완벽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완벽한 수급이라는 건 뭐죠? 그렇죠. 완벽한 수급이라는 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럼 뭐예요? 그 전에 매집되어 있던 그 구간에 있는 수급 이상의 돈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만큼 밀렸을 때 제가 여기에다가 몰빵을 쳤던 이유가 뭐예요? 그쵸? 그 전에 움직였던 이런 구간들의 수급보다 뭐예요? 상승장 가기 전에 이런 구간들의 수급보다 월등히 많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몰빵을 친 거고요. 몰빵을 쳐서 수익을 크게 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횡보하는 이런 구간과 아니면 폭락하는 이런 구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든지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횡보하는 구간이 나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저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는 공통적인 게 있죠. 뭐예요?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얘네들도 빠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구간이에요. 빠지는 구간인데 수급이 들어오는 것과, 그리고 뭐예요? 그냥 쫙 미끄러진 거죠. 그러니까 미끄러진 것만 표현을 하자면 이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질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급이 좀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흐름이 흘러갈 텐데, 이런 식의 흐름이 흘러갈 때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주고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이거 가지고 계시다가 이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맞나? 김태경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도대체 맞는 건가 이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동영상을 찍으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이런 구간이 지금 어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쵸? 여기 이런 구간이에요, 지금. 그쵸? 이런 구간이에요. 근데 이런 구간만 딱 잘라서 봤을 때 언제든지 밀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그럼 뭐예요? 언제든지 밀려서, 자, 이런 구간 만들어주면 뭐합니까? 그쵸? 뭐 이렇게 좀 뜨는 구간 만들어주면 뭐합니까? 밀려버린다는 얘기예요. 뜨는 구간 만들어주면 뭐합니까? 그쵸? 이렇게 좀 뜨는 구간 만들어주죠. 그 뜨는 구간 만들어주면 뭐합니까? 결론은 나중에 밀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급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얘네는 수급이 안 들어와서 무너진 거고요. 얘네는 그나마 수급이 들어와줘서 지금 이 모양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죠. 수급이 들어와줘서 그나마 이 모양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수급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모르죠. 거래량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이 정도 상승 수급으로 움직여주는 거 언제든지 밀어 제낄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밀어 제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합구,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뭐 박스권 장세 비슷하게 흘러가는 이런 장이 되거나 아니면 폭락장이 온다는 거죠. 08년도처럼. 그렇죠? 근데 어쨌든 둘 다 빠진다라는 건, 네, 빠지는 폭이 수급이 들어오면 적어질 거고요. 수급이 계속 더 심하게 지금보다 더 심하게 빠져나가면 08년도 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결론은 둘 다 빠진다라는 거. 그렇지만 수급이 들어와서 빠지면 좀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좀 횡보를 해주면서 하락을 하긴 하지만
횡보를 좀 해주면서 구간별로 수급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종목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깨끗한 나라 우선주 막 이런 막 종목들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지금 종목들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맨 처음에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엔 자, 수급이 좋아지면서 장이 좋아지면서 제일 먼저 튼실해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먼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종목이 있어요. 근데 종목이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의 대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시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좀 떠 있는 종목들, 안 봐도 그냥 뻔히 압니다. 막 이런 종목들, 그렇죠? 이런 거 아니 말고, 그렇죠? 이렇게 막 상승해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매집 뭐 거래량 크게 딱 터져주면서, 그렇죠? 거래량 크게 터져주면서 이런 종목들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매집 구간이 되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 거래량이 세게 나와주는 거예요. 되게 세게 나와주는 겁니다. 얘네들은 수급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바닥에 쌓아주는 건 더 안 좋은 거죠. 자, 바닥에 쌓아주는 거. 그러니까 거래량 크게 나와주니까 이런 걸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볼까요, 지금? 절대 안 봅니다. 이런 애들은요, 나중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간에 있는 애들이 그러면 나중에 무너진다면 어떻게 무너진다는 얘기야? 궁금하시죠? 자, 이거예요. 튀어주는데 잘 나가고 있어. 그쵸?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러느냐? 그 기간, 매집했던 기간도 되게 짧을 뿐더러 그리고 들어온 수급들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수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력들이 매집하는 정도를 좀 보는 거고, 그 매집을 하면서 어떻게 수량을 매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단가가 9,000원에서 매집을 들어오는 거냐, 9,000원에서 매집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14,000원에서 매집 들어오냐, 그 돈 단위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들어온 수량과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금액을 판단을 해서 보는 게 수급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무슨 1승 뭐 이렇게 피코그램 막 이런 종목들 보면 계속 뜰 것 같아, 그럼 매수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 하겠지만 결론은 뭐예요? 밀린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매집하는 그 구간이 되게 약해요. 수급도 되게 약하고, 이게 지금 거래량 크게 보이시죠? 엄청나게 큰 거래량으로 보이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거래량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던 얘네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큰 게 아니에요. 왜냐? 이 종목이 발행 주식수가 몇 개죠? 몇 개 주식수가 있고, 대주주가 지분은 얼마 가지고 있고, 유통 주식수는 얼마 깔려 있고, 그렇죠? 그런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차트만 보는 거잖아요. 차트만 보고 뭘 판단을 한다? 수급이 없는 애들 중에 이렇게 막 거래량 막 세게 나와준 애들이 좀 있어,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 애들이 좀 있어요. 수급이 없는 애들 중에. 그쵸? 이런 애들을 보면은 이게 지금 거래량 나와주는 거 아니야? 그쵸? 거래량 큰데? 네, 집불도 없습니다. 집불도 없어요. 거래량 나와준 것도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예요? 거래량이 커 보이잖아요. 그 크게 나와줬네? 매집이 들어온 건가? 그쵸?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절대치 기준에 그게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얘기하기 전에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절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요 근래 VIP 방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 얘기냐? 그래서 절대 기준은 뭐예요? 정해진 값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값처럼. 그럼 뭐예요? 발행 주식수가 있겠죠. 발행 주식수가 있을 거고, 발행 주식수에서 뭐예요? 만약 100만 주가 있다고 쳐봐. A라는 종목이 100만 주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대주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51만 주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막 51만 주 아니에요. 50만, 막 1000주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냥 의결권,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50% 넘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거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 거는 뭐예요? 유통주식수가, 여러분이 사고 팔 수 있는 유통주식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정해진 기준이 있죠. 그렇죠.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주주가 소유해야 되는 지분이 있겠죠. 근데 대주주 소유 지분 보니까 아니 20%밖에 안 되는 애들도 있던데요. 10%밖에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이런 애들은 조심할 수도 있겠지만 또 뭐예요? 자기가 아는 계좌로,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주식수를 야 너네 좀 매입해서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그쵸? 자기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의결권 행사할 때 그쵸? 아마 위임을 받아서 아마 경영권을 지켜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표면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은 50% 이상은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50% 이상 가지지 않다, 그리고 유통주식수가 너무 많이 풀려 있다, 그럼 뭐예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회사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판단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네, 힘들 건데, 그럼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피하시고, 대주주 지분이 아무리 못해도 뭐예요? 30% 이상 돼 있는 데는 투자하시는 게 나쁘진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그렇죠? 절대 기준이죠. 절대 기준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NK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럼 NK라는 종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거래량이 나와줬어. 근데 얘는 발행된 주식수가 있겠죠. 발행된 주식수 대비 얘네가 얼만큼 움직여준 거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겁니다. 이게 절대 기준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움직이는 게, 얘네가 여기서 움직여줬고 거래량 만들어주고 움직여준 게 돈이 어느 정도 움직여줬고, 그리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막 회전이 됐었구나 라는 걸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맨 처음 이런 기준부터 정해 놓으시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차트만 띡 보고선 거래량이 크네, 이 거래량이 발행 주식수에 얼마만큼 움직여준 건데요. 그렇죠. 그런 근거도 없이 종목을 판단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이제 좀 흐름을, 좀 앞에 얘기가 좀 길었어요.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흐름이 도대체 뭐죠? 지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났을 때, 얘네가 코로나 때 살아났을 때랑 이때 살아났을 때랑 이때 살아났을 때 그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나는 종목들이 몇몇이 있긴 있어요. 근데 맨 처음 어떻게 움직여주느냐, 그쵸? 그게 궁금한 거죠. 그쵸?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놓치고 있는 게 첫 번째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보자분들 특히 뭐예요? 지금 뜨는 종목들만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나마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 중에 늦게라도, 지금 지수가 많이 밀렸으니까 늦게라도 주식을 한번 해봐야겠다, 지금 이럴 때 밀렸을 때 사놓는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막 이렇게 거래량이 막 없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다가 갑자기 거래량 크게 나와주는 이런 종목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욕심 나서 더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것도 하나의 그냥 매집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까 제가 효성 OMB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럼 단순하게 이렇게 거래량 나와주면 계속 뜰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매집이 들어와야 되는데 매집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절대 기준도 말씀드린 거예요. 절대 값이 정해져 있는 값이 있잖아요. 그 값이 뭐예요? 발행 주식수입니다. 그렇죠. 그 발행 주식수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있겠죠. 거래 샀다 팔았다 하는 애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걔네가 시총 얼마였을 때 움직였던 그런 구간들이나 시총이 얼마였을 때, 종가에 따라 시총이 바뀌잖아요. 얼마였을 때 움직였던 거래량이나 아니면 그 거래량이 얼마만큼 움직여줬을 때 돈이 얼마만큼 움직여줬는지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데이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현금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매집해주고 막 이런 걸 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랑 다른 걸 봅니다. 뭘 보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집을 해줬다가 갑자기 큰 거래량 나와주고 밑으로 밀렸던 종목들, 또 이렇게 매집 들어왔다가 밀렸던 애들, 이런 애들을 많이 봅니다. 왜 이런 애들을 많이 볼까요? 이런 애들을 많이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렇게 매집이 돼 있었기 때문에 떠준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안 믿으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아니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계실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뭐예요? 이게 모나리자 같은 종목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이 모양 말씀드렸죠. 이 모양 말씀드렸는데 이게 뭔 얘기예요? 자, 모양을 한번 볼게요. 저는 매집 들어왔던 구간은 여기라고 봅니다. 그렇죠? 뭐예요? 올라갔다가 밀리고 올라갔다 밀리고 올라갔다가 밀려있는 이런 구간 지금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간에서 왜 이걸 보고선 왜 자, 이런 식으로 들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시작이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시작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처음에 매집이 들어오는 구간들이 이런 구간들일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모나리자 이게 좀 날짜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나갈 거란 얘기. 지금 16% 수익 중이네. 그렇죠? 마이너스였단 얘기죠. 전 매집을 어디서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왜 시작이 되고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움직여 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구간이 심지어 어디 구간이냐? 여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밀려버렸죠. 아무런 것도 안 하고 지금 거래량 몇 번 한번 튀어주더니 밀려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겠죠. 그렇죠? 자, 저는 지금 아직 뭐 큰 수익이 나온 건 아니에요.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이 좀 몇 개 움직여 준 그 정도 수준이 뿐인데, 그래서 이런 애들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오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종 메디칼. 이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가 언제였죠? 보시면 자, 들어갔을 때가 언제가 아니라 제가 나왔을 때가 얼마죠? 7월 18일입니다. 2000년 7월 18일. 장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7월 18일날 50몇 프로 수익이 나왔습니다. 뭔 얘기예요? 7월 18일. 언제예요? 그쵸? 이때입니다. 이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이걸 들고 가서 50몇 프로 수익이 나온 거죠.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왜 이런 걸 왜 건드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장이 안 좋았을 때 얘네가 지금 가격 조정하려고 이걸 띄운 거고 매집을 하기 위해서 띄운 겁니다. 얘네들은 위쪽 라인대에서 지금 매집을 끝내놓고 큰 돈을 여기에 들여놨어요. 그렇죠? 돈을 들였습니다. 매집을 이 정도 라인대에서 매집을 해주고 여기서 매집을 해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돈을 들였고 이 라인대에 자기네들 평균 단가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계속 밀립니다. 밀리면서인데도 거래량 낮아요. 왜냐?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싸게 살 수 있죠. 싸게 살 수 있는데 이 개념을 좀 파악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뭔 개념이냐? 자, 세력놈들이 돈을 쌓아놓고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얘들도 뭐예요?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려서 해요. 빌려서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빌려서 하는데 돈을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매집을 해줘요. 근데 얘네가 이게 매집을 해줬는데 이게 평단 대충 한 1,000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체 지수가 안 좋아서 밑으로 밀렸어요. 밀려서 한 지금 뭐예요? 800원이 됐어요. 그럼 싸잖아요. 그렇죠? 싸면 이제 매수를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초보자들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력놈들은 그 단가를 맞춰요. 1,000원대 라인대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00원대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구간이 있죠. 목표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얼마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2,500원에서 3,000원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정도 평단을 1,000원으로 잡았던 애들이 이렇게 움직여 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바닥에서도 거래량 만들어주겠지만 위로 뜨면서도 거래량 만들어주고 또 뭐예요? 계속 떠서 올라갈까요? 매집을 해야 되는데 그쵸? 1,000원 라인대 단가를 맞추기 위해선 밑으로 다시 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흐름을 세종 메디칼 같은 거 종목들은 이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매집이 되게 잘 돼 있어? 그럼 이런 애들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밀리죠. 끝난 종목일까요? 끝난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수급이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들은 그럼 얘는 지금 이 구간을 매집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지금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길래 요즘 많이 떨어져 있네 그러면서 자 그냥 들어간 것 뿐이에요. 비중 많이 안 넣었어요. 그래서 비중 많이 안 넣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뭐가 있죠? 또 다른 것들. 자, 캐몬도 있어요. 캐몬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네.
캠이 이 캠이 아니네요. 네. 그쵸, 캠이 이 캠이네요. 자, 보시면 여러분 이거 쳐다도 안 보고 아 이거 먹고 빠진 거 아니야? 이 생각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우 이건 지금 끝났네, 끝난 거네. 아니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볼까요? 매집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쵸, 이때 당시만 해도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근데 지금 밀리고 있어. 이 종목을 왜 볼까요? 아까 절대기준 말씀드렸죠. 절대기준에서 괜찮은 종목이야, 괜찮은 종목인데 지금 많이 눌려 있어. 많이 눌려 있으면 이 종목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클까요, 안 클까요? 안 큽니다. 왜요? 지수가 밀릴 거기 때문에. 나는 더 낮은 가격이 떨어지면 또 더 살 생각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근데 종목에 지금 한해서 이건 지금 S급 종목이 아니에요. B급이나 C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냥 간 보는 겸으로 지금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떠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아니 왜 지금 거래량도 안 나와주고 이런 것만 보여주고 있냐.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흐름이 나와줄까요? 그렇죠. 그걸 볼 줄 아셔야 돼요. 그걸 볼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수급이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자, 얘네들 이게 엄청나게 떠줬죠. 아우 이거 뭐야, 진매트릭스 이건 먹고 빠진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뭐예요? 먹고 빠진 건데 이걸 왜 보느냐.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 먹고 빠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은 여기 구간이에요. 지금 뭐냐, 아 얘네가 이 라인대에서 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매집해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어우 씨, 얘네 거래량 크게 해주고 바닥으로 밀릴 만큼 밀렸습니다. 근데 왜 수급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수하면 안 됩니다. 캐모도 그렇고. 수급 좋은 건 따로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후로 지수가 좋아지면서,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 상태가 이 구간이 될 수도 있고 이 구간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급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구간은 그냥 다 밀리는 거고요. 이 구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수가 이렇게 횡보해버려요. 횡보하면서도 밀리면 하락을 하지만, 자,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줬을 때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쌓아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게 뭘까요? 주식 못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죠? 거래량 나왔어. 튈 것 같아. 와, 튈 것 같아. 야, 매집을 들어가야겠어. 여기서 지금 몰빵 때려야겠어. 그나마 물리지 않고. 이제 막 주식 시작하거나 그러신 분들, 지금 대부분 주식을 좀 하신 분들 다 물려 있을 거예요. 저 역시 마이너스 30 몇 프로입니다. 근데 저는 투자를 다 했을까요? 저는 전체 비중에서 비중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저는 지금 비중이 20%가 안 돼요. 전체 비중에 투자한 게. 그만큼 현금화를 했고 가지고 가고 있고 현금을 들고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 밀려있는 애들은 지금 간만 보는 식으로 그냥 조금씩 돈만 넣어주고 있고, 비중이 컸던 애들은 올라오면 다 수익권에서 마무리를 짓고, 그쵸? 바닥에 있는 애들을 조금씩 그냥 간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뭐 여러분처럼 뭐 마이너스 30% 40%짜리 있어요. 있는데 피해가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이런 거에 욕심냈어요. 현금 들고, 그나마 현금 들고 있는 것도 이런 거에 투자를 하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가는 밀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밀려있고 밀려요. 밀리고 밀립니다. 그쵸? 그나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는 뜨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뭐예요? 밀립니다. 뭐예요? 매집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매집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매집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매집이에요. 장이 안 좋아졌어요. 2020년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언제부터 안 좋아졌다고 했죠? 작년 8월부터 안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죠? 작년 8월부터 어떻게 했어요? 작년 8월부터 언제예요? 여기잖아요. 이때부터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얘는 원래 여기서 매집하려고 했어요. 근데 밀려버리는 거죠. 근데 바닥에서 거래량 나와줬죠. 이게 그나마 좀 빠르게 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나마 빠르게 가고 있는 애들. 그러면 이제 매집 중인 애들이 있겠죠. 그게 애니눅률입니다. 그래서 애니눅률인데 보세요. 이거 먹고 빠진 거죠. 먹고 빠졌습니다. 이후로 이제 쌓아가는 걸 보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얘네 여기서 뭐예요? 거래량 나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걸 노려야 되느냐? 아니에요. 저는 이걸 안 노려요. 지금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자, 애니뉴 진매트릭스 먹고 빠진 종목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지금 매집 들어가면서 그나마 진행되는 애들과, 그리고 뭐예요? 진행되지 않은 애들. 그쵸? 먹고 빠졌죠? 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애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단가가 점점 빠지고 있죠. 자, 얘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 많이 나와줬어요. 진매트릭스랑 비교해서 봤을 때 많이 나와줬나요? 많이 안 나와줬죠. 앞으로 지수가 횡보를 해주거나 하락을 해줬을 때 이런 애들이 나와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이런 거에 속으실 겁니다. 넌 제가 왜 이런 종목들을 볼까요? 왜 그런 종목들을 보면서 왜 그런 종목들 자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까요? 그런 애들이 이제 수급이 쌓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매집을 해주고 위로 올라왔고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해줬던 애들이 지금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거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걸 여기 기어다니는 걸 왜 보느냐? 그렇죠? 그동안 쌓인 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뜨느냐? 바로 안 뜹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진매트릭스처럼 뭐예요? 거래량이 만들어집니다. 거래량이 나중에 만들어져요. 만들어졌던 이제 나중에 올라올 건데, 이 거래량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대부분 뭐예요? 이런 과정들일 거란 얘기예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대부분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거 보시고 막 들어가죠? 그렇죠? 이런 거 보시고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개념을 좀 말씀드리다 보면, 자, 이런 데에서 돈을 넣어줬으니까 단가가 높을 거 아니에요. 뭐 여기가 뭐 평단이 대충 1,000원이라고 친다면 단가가 뭐 여기가 한 1,300원, 1,300원이 아니라 한 1,800원 정도 하죠. 1,800원 정도. 라인대 좀 보면서, 네, 이 라인대에서, 네, 1,800원. 근데 얘는 평단 1,000원이에요. 근데 밑에서도 거래량을 좀 만들어주면서 평단을 1,000원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평단을 1,000원을 대충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여기 밑에서 거래량, 평단보다 밑에서 거래량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평균 단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거래량을 많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평균 단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평균 단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단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예전에 1,000원이었을 때는 목표가를 한 2,500원에서 3,000원을 봤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250%에서 300% 정도 라인대를 봅니다. 평균적으로. 그 이상은 가는 애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평균은 그 라인대를 봐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네가 평균이 떨어져 900원이 됐어요. 그럼 900원에 250%, 900원에 300%를 보겠네요. 그럼 2,700원이 되겠네요. 최고가. 그쵸? 그런 겁니다. 평균 단가가 떨어진다는 게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닥에서 이렇게 매집을 해줄까요? 그쵸? 이런 거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뭐예요? 이러다가 지수가 안 좋아져서 뭐 08년도 급으로 뭐 지수가 폭락을 해버린다. 그럼 뭐예요? 얘네 이 상태로 더 빠집니다. 더 빠지는 거예요.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빠집니다.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또 거래량 나와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애니능률이에요. 예. 그쵸? 맨 처음에 이 라인 때하고 이 라인 때에서 유지를 해주면서 원래 이 라인 때를 유지하려고 했었어요. 그쵸? 근데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간 상태가 아니고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더 가격을 밀어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프로스테믹스 같은 꼴을 보면, 자, 얘는 지금 밀리고 있죠. 아우, 1,700원까지는 아니니까 빠졌습니다. 네, 밀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매집을 해주고, 이것도 매집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네들은 매집을 여기서 해줬는데 지수가 안 좋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밀어제낍니다. 계속 밀어제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미중국 전쟁.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일본 수출 규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긴가요? 아, 여기에 뭐가 있어요? 코로나잖아요. 지수가 안 좋으니까 여기에 지네들이 매집해서 높은 단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게 지수에 영향받고 경기가 안 좋고 죽어버리니까 이렇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바닥에서 매집 들어오는 거죠. 근데 지금 가격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처럼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마이너스 30몇 프로, 40몇 프로짜리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얘네 이렇게 올라왔을 때 비중 줄여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비중을 줄였어요. 수익권으로 끝내놓고 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줄이라고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30 몇 프로, 40 몇 프로인데 뭐예요? 피해액이, 그쵸?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몇백만 원, 몇백 얼마네요. 네, 180만 원 정도, 마이너스 180만 원 정도 되네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제가 뭐 한 종목에 3천만 원 정도 집을 넣기 때문에 180만 원이면 저한테 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중도 더 추가로 들어갈 돈도 지금 여유로 남겨놨기 때문에 좀 문제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자, 매집을 해주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렇게 끌어내린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집을 잘해줬던 애들인데 밀리고 또 끌어내린다. 애니능률 끌어내린 거하고 프로스테믹스 끌어내린 거랑 똑같이 흘러간다는 얘기죠. 바닥에서 거래량이 나와줘도요, 끝내는 지수가 안 좋으면 밀려요. 그냥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냐? 지금 흐름을 그러면 얘기해 주겠다는데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거냐? 자,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첫 발이 이런 식으로 나와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 장이 좋아지는구나. 장이 좋아지면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제 거래량 들어오는 거 봐.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이 아니네. 그러면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저는 무조건 밀린다고 말씀드렸죠. 수급이 들어와서 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나쁜 경우는 뭐예요? 매집해주고 이럴 때 애들이 지금 밑으로 밀려 있는데, 지금 봐야 될 종목들이 이런 종목인데 저는 비중이 세게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세게 안 들어갔죠. 되게 그냥 간보는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쌓인 수급이 좋은 수급이니까 이런 것들 간보는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상태가 돼 있는 애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수가 안 좋으니까 더 밀리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적기라고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본 거죠. 지수는 앞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밑에서 거래량 나와주는 건 얘기를 해줬어.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이게 뭔 얘기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뜰 가능성은 있는데, 진짜 제대로 뜨는 걸 보려면 평단 위를 뚫어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주는 거래량을 봐야 돼요. 이거는 그냥 뭐예요? 크지 못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매집을 해주는 애들일 가능성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종목이죠? 잠깐만요. 세종메디칼처럼 이런 식으로 밀렸다가 매집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매집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종목을 노리시는 분들도 지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운이에요. 저도 이거 먹은 거 운이에요. 운으로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집이 잘 돼 있고 생각보다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빠져 있는 프로스테믹스는 안 떠줬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빠져 있는 프로스테믹스는 안 있고 마이너스 30 몇 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애들이 점점 쌓아주겠죠. 쌓아줬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쌓아준 애들이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가려고 여기에 거래량이 나와주려면 전체 수급이 좋아야 돼요. 전체 수급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종목들에 들어가서 몇몇 종목들만 바닥에서 거래량 나와주는데 그 종목들만 보고 이거 뜰 것 같아 하면서 돈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미친 짓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려버리니까, 그쵸?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괜찮은 종목들 매집을 했지만, 하나 얘기하자면 카카오도 지금 그 꼴이에요. 카카오도 이거 뭐예요? 삼성전자 다음으로 지금 개미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밀리죠. 밀립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이 구간 들어가가지고 수익 냈었잖아요. 그쵸? 수익 냈는데 사람들은 제가 수익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저. 마이너스 20%입니다. 1000만원 들어가서 마이너스 20% 됐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장이 좋아질 때까지. 그쵸? 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게요. 그럼 대형주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바닥에서 똑같아요. 바닥에서 나와준 거래량이 여기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단권에서 거래량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그 거래량 만들어 준다고 바로 뜨느냐? 아니에요. 대형주, 제가 왜 카카오로 넘어왔느냐?
앞에서는 대부분 좀 소형주, 중형주 건들더니 왜 갑자기 카카오로 넘어왔냐? 대형주 애들이 수급이 쌓여야 돼요. 그래야지 소형주 애들도 같이 뜹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쌓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매트릭스나 뭐 몇몇 종목들, 뭐 바닥에서 막 움직였던 프로스테믹스 그런 종목들, 그렇게 좀 끝나진 애들은 시총 자체가 작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시총이 크죠. 근데 이런 애들이 바닥에서 쌓아주는 거하고 그런 애들이 바닥에서 쌓아주는 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차피 지수가 좋아지려면 전체 수급이 좋아야 된다. 전체 수급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형주 애들이 이런 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고 하락권으로 계속 빠질 때는 뭘 봐야 돼요? 수급을 본다면 대형주를 봐야 됩니다. 대형주가 움직이는 이런 구간들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럼 대형주가 이거 하나예요? 아니죠. 대형주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대형주에서 수급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지수를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니, 지수가 아니라 수급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데이터를 봐야 돼요, 여러분. 대형주가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삼성전자 보시면 삼성전자도 지금 뭔 꼴이에요? 얘네 매집 없었을 것 같으세요? 얘는 지금 매집 해줬어요. 자, 이게 하단이고 이게 상단입니다. 그렇죠?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 라인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나마 좀 움직여줬고, 삼성전자는 제가 평단을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6,800원입니다. 68,850원. 예. 이게 평단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닥으로 꺼지고 있죠. 꺼지고 있어요. 그럼 아까 지금 카카오도 뭐예요? 바닥으로 꺼지고 있었죠. 그럼 얘네가 지금 거래량 나와줘요? 좀 나와주긴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나와줬네요. 그럼 다른 애들은요?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SK 하이닉스는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LG 화학은요?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는 건가요? 이 거래량이 지금 나와주는 거래량인가요? 이게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전체 수급이 지금 받쳐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받쳐주질 못하고 있어요. 전체 수급이 지금 받쳐주기 못하니까 뭐예요? 지금 중소형주 봐서 바닥에서 거래량 나와주는 거 보더라도 뭐예요? 밀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 전체 수급이 나와주는 건 뭐예요? 큰 거래량이 나와주느냐? 아니에요. 상승을 해주려는 수급들이 꾸준히 쌓여주면은 장이 살아날 거란 얘기입니다. 그 때까지는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자, 현금 들고 있으란 얘기입니다. 그럼 흐름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형주들은 바닥에서 거래량 꾸준히 쌓아줄 거고요. 중소형주는 뭐예요? 자, 대형주 전체 대형주 애들이 급 높은 애들이 바닥에서 거래량 잘 만들어주면서 잘 쌓아주게 되면 전체 수급이 좋아지는 거죠. 바닥에서 튼실하게 잡아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뭔 얘기예요? 자, 중소형들이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진매트릭스나 이런 애들이, 진매트릭스는 바닥에서 거래량 아무리 나와도 뭐예요? 그냥 밀려요. 그냥 밀릴 수밖에 없어요. 세종메디카 앞에서 거래량 아무리 나와도 뭐예요? 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 나오면 뭐합니까? 그냥 밀리는 거예요. 근데 전체 수급이 좋아진다. 대형주 애들이 좀 움직여준다면, 대형주 애들이 혹시라도 거래량 좀 크게 만들어주면서, 코로나 때 어떻게 움직여줬어요? 코로나 때 어떻게 움직여줬어요, 여러분? 자, 보이세요? 그쵸? 바닥에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주죠? 하단권에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올라가면서도 거래량 만들어주고, 이 라인 때도 거래량 나와주고, 그쵸? 실질적으로 이때 이 라인 때에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줬어요. 거래량 많이 나와주죠. 떨어지면서 거래량 많이 나와주죠. 어마어마하게 나와줬잖아요. 뭔 얘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주지 않은 이상은 뭐가 돼야 돼요? 시간이 짧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주지 않은 이상 시간이 걸리면서 오래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차도 역시 똑같아요. 자, 보시면 거래량 나와준 게 눈에 확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전체 수급이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본으로 대형주가 깔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대형주가 지금 이런 거래량이 깔리고 있나요? 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횡보하거나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금리 인상 얘기 나와주고 있고, 아직 뭐예요? 코로나 때 썼던 돈 아직 되돌려 놓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돌잖아요. 돈이 돌 수도 없고 금리도 높아지니까, 그럼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형주가 기본으로 깔려 들어가야 돼요. 돈이 들어오고 얘네들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여 주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나마 좀 현금 들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 막 이제 또 다시 뭐 장이 좀 무너지니까 이제 바닥이다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건드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은 뭐 그나마 욕심 내시는 거, 그나마 좀 배운 분들은 그나마 좀 깔려 있는 거 보거든요. 바닥에 깔린 종목들 뭐예요? 네, 뭐 이런 종목들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도 좀 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전체 수급이 좋지 못해요. 대형주가 받쳐주질 못하는데 이런 애들 튀어봐야 어떻게 돼요? 다시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가다가 밀려요. 가다가 밀릴 거고요. 그렇죠? 자, 이런 애들 가다가 또 밀릴 거예요. 자, 뭐 이러면 크게 뜨는 것들, 뭐 태광은 좀 그나마 떴는데, 자, 뭐 이런 애들 뭐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이건 뜨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경기가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안 좋은 상태고 대형주가 쌓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면 큰 거래량이 나와주거나 코로나 때처럼 2020년도 3월달처럼 큰 거래량 바닥에서 꽉꽉 잡아주면 올라옵니다. 근데 안 잡아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잡아주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지수가 횡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이 없이 그냥 계속 빠진다. 그럼 뭐예요? 나중에 이게 될 수도 있어요. 최악은 이거고요. 네. 그나마 저는 희망을 보는 게 이 정도입니다. 그냥 횡보 좀 해주고 전체적으로 좀 밀리겠지만 그래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 되겠구나. 근데 이 수급 들어오는 상황 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바닥에 밀려서 거래량도 없는, 거래량 그나마 나와준 거 막 매수해서 들어가지만 끝내는 뭐예요? 전체가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가 빠지잖아요. 추세는 하락이잖아요.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현금 들고 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대형주가 받쳐주지도 못하는데 왜 돈을 들이고 있느냐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흐름이 아까 말씀드렸죠. 결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돈의 크기나 그리고 수급, 여기 그러니까 좀 전체 수급, 좀 튼튼해지는 그런 수급을 보려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코스피를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좀 장이 좀 좋아지려고 하는데, 그렇죠? 돈이 막 세게 들어오지 않았어. 전체 수급이 좋지는 않아. 코스피 대형주 애들이 그렇게 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코스닥 애들, 중소형주 애들이 이렇게 떠버려도 끝내는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끝내는 밀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뜨고 이렇게 오면 중소형주들이 지금 그런 상황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전체 수급도 좋아졌다? 그러면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움직여 주잖아요. 이렇게만 바닥에서도 거래량 만들어주고 위에서 올라와서 이제 상단에서 얘네 그동안 매집했던 이 구간에서도 막 거래량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전체 수급이 좋아요. 전체 뭐 대형주 애들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닥에 거래량 만들어주고 여기서도 거래량 잘 만들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튀기 시작합니다. 돈 버는 구간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같고 바닥에서 움직여주는 대형주들 수급을 좀 보면서 판단해서 볼 줄 아셔야 돼요.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양지사 막 이런 애들 보면은 이거 뜰 것 같은데? 그렇죠? 양지사 바닥에 있었을 때, 자, 이거 뭐였어요? 전 여기 이제 매수가 들어가 있고 약간 이게 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약간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왔을 때 수익 봤어요? 전 이때 수익 봤어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죠. 세종메디칼이랑 양지사랑 같은 구조라는 거죠. 매집이 돼 있는 거고 거래 없이 밑으로 밀린 거 봤는데 비중을 크게 넣었어요? 비중이 크게 안 났어요. 아니, 장이 계속 밀릴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나와줬어요. 근데 전 또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전체 수급이 좋지 못해. 대형주 수급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 얘네들이 바닥에 있다가 거래량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떠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지금 전체 수급이 좋지 못하다?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밀릴 겁니다. 근데 대부분 회원님들, 대부분 이제 좀 초보자들이나 뭐 무료 회원님들은 대부분 뭘 건들까요? 이런 거 건들고 다른 리딩방에서 이런 거 건들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밀릴 건데, 그렇죠? 뜨는 애들도 있긴 있겠죠.
아니 뜨는 종목도 있던데요. 맞아요. 뜨는 애들도 있습니다. 뜨는 애들도 있는데 그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럼 그 뜨는 종목들만 골라낼 수 있는 만약에 전문가가 있다. 그럼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가셔서 열심히 단타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단타하시면 되는 거고, 자,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해요?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지 나중에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해집니다. 왜냐? 지금 장이 좋고 흐름이 좋고 돈도 잘 들어오고 있고 상황이 좋아? 그럼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면 전체 흐름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종목들이 등락률이 높은 종목들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밀린 종목들을 봐야 됩니다. 특히 대형주들은요, 대형주들을 안전하게 제가 보는 이유들이 뭐냐면 현대차, 뭐 삼성 SDI 이런 것들은요 아예 쳐다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현대차만 이런 것들은요 아예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쳐다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세력님들이 해먹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매집을 해줄 건데 이 구간에서 다시는 매집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매집 들어 40만원 이상에서 좀 매집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눌러주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는 건 뭐예요? 카카오나 삼성전자 이런 애들을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액면 병합 나오고 액면 분할 나오고 나서 바닥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평단 밑으로 빠지고 있는 애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딱 집어서 말씀드린 게 뭐 카카오고 삼성전자 많이 말씀드렸죠. 그렇죠? 천천히 진짜 주식 모르는 사람들 한 달에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씩 나면 한 주 한 주 사가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0%날 때마다 그냥 그거 드린 만큼 사세요. 그렇죠? 대형주들은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특히 카카오 보시면 여기 거래량 나와준 게 눈에 보이시죠? 여기 좀 밀렸었던 구간에 거래량 나와주는데 근데 또 밀렸습니다. 그렇죠? 또 밀렸는데 지금 거래량 나와주고 있어요. 이거 하나 나와준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얘네 또 뭐 할까요? 얘네 이러다가 뭐예요? 올라와 주면서 또 거래량 쌓아주고 또 밑으로 밀 거고요. 또 거래량 쌓아주고 또 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거는 지금 대형주니까 한 방에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형주가 아닌 이런 애들은 뭐예요? 어디 있어요? 아까 대형주가 아닌 이런 애들은 뭐예요? 한 방에 이렇게 딱 올라와 버리는 거잖아요. 한 방에 올라와 버리는 거잖아요. 한 방에 올라오고 거래량 막 크게 보이는 거고. 그렇죠? 대형주들은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빠질 때 비스듬하게 이렇게 뭐예요? 매집을 해주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근데 시장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자 핸들링 하기 제일 편한 거는 큰 종목에 돈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렇지만 큰 종목들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냐? 많이 안 나옵니다. 그만큼 핸들링 해주려면 그만큼 또 매집을 또 많이 해줘야 되고요. 삼성전자도 예전에 핸들링을 당했죠. 네. 뭐 믿던지 안 믿던지 이건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저는 핸들링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300만원 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게 핸들링이 된 거지. 그쵸? 세력놈들이 더 큰 네, 세력놈들이 작업을 친 거죠. 그 세력놈들을 제일 큰 애들이 누구예요? 그쵸? 외국인들입니다. 애들이 핸들링을 해주는 거죠. 카카오 죽을 것 같아요? 다시는 안 살아날 것 같나요? 그쵸?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데서 사놓고 지금 뭐 망했다 얘기하지만 비중 관리 잘 하신 분들,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뭐예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밀리면 더 살 생각도 있고 더 가져갈 생각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다른 때에도 이런 구간이 있지 않겠냐? 맞아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공부해 보세요. 이게 진짜 도움이 됩니다. 이런 구간 때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여줬는데? 그러면 그 전에 있는 구간 때는 이런 구간 때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구간 때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구간 때는 어떻게 움직이고 이 구간 때는 어떻게 움직여줬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큰 공부가 돼요. 그러면 구간대로 잘라서 보면은 지금 현재 구간이 어떤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쵸?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이 데이터나 그런 거 할 줄 모르시고 그냥 차트 이것만 보시고 판단하는데 앞에서 제가 절대 기준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발행된 주식수, 그렇죠? 그러면 발행된 주식수의 단가가 얼마고 단가가 얼마인 상태에서 돈이 어느 정도 움직여줬는지가 눈에 보이겠죠.
카카오는 단가가 얼마가 어느 정도예요. 그쵸? 이거 여러분이 판단해서 볼 수 있는 거고. 얘네들이 거래량을 여기서 되게 많이 튀어줬네. 그쵸? 그럼 얘네가 돈이 이쪽 라인대에서 돈이 얼마만큼 움직여준 거예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런데 얘네가 돈이 이만큼 움직여줬는데 발행 주식수 대비, 그리고 얘네가 지금 있는 자본금 대비, 전체 시총 대비 얘네가 얼마만큼 돈이 줄어든 거고, 이때 투자했을 때 돈이 얼마만큼이었던 거고, 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번데기 준치를 먼저 봐야 돼요. 소형주나 중소형주는 걔 세력놈들이 갑자기 매집이 들어갈 수 있어서 비율적인 부분이 되게 높을 수는 있어요. 그쵸? 아니면 뭐 1000억짜리 그냥 세력놈들한테는 그냥 장난이잖아요. 그런데 카카오는 장난이에요? 아니죠. 매집하려면 어마어마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쵸?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죠. 어떤 뭐 매집을 해주고 다시 밀어줬다가 매집해주고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들이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도요, 대부분 다 이유가 있어요. 그쵸? 애들이 매집한 거 딱 얘기해볼까요? 자, 매집해준 건 이게 여기서 끝입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난 거예요. 이건 끝난 거고요. 예, 매집 따지자면 전 이게 매집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 매집해주고 뭐예요? 꾸준히 매집해주고 밀리면서, 예, 매집해주고 쭉 밀어버리죠. 그 다음에 뭐야? 매집해주고, 얘네가 매집했던 이 구간에 똑같이 그 구간에 똑같이 거래량 나와줍니다. 그리고 또 거래량 없이 밀어버리죠. 이 거래량 없이 밀어버렸을 때, 똑같은 그런 구간, 비슷한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밀어지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뭐예요? 거래량 없는 구간부터 본다면 여기서부터 민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거래량 슬슬 튀어주죠. 근데 얘네는 이때 매집이 끝났어요. 얘는 제가 봤을 때 이때 매집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밑으로 쭉 밀어버립니다. 그리고선 튀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거래량 터지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튀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이걸 또 찾죠. 근데 이걸 찾으려면요, 뒤에 있는 얘네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얘네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구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터지는 구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우, 얘네 뭐야, 밀리면서 왜 이렇게 터지지? 이게 있어야지, 매집돼 있는 정도가 좋아야지 이렇게 터지는 구간을 잡고 들어간다. 바로 튀는 자리 아니야? 그쵸? 이 생각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얘네가 이 정도 거래량을 만들었어? 그럼 그 전에 나왔던 거래량은 뭐고, 얘네가 이 단가에서 움직여줬던 돈들은 뭔데, 여기 단가에서 움직여줬던 돈들은 뭔데. 그렇죠? 그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거 한 30분에 끊으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졌네요. 네, 1시간짜리 1시간은 아니고 52분짜리네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흐름이에요. 네, 흐름이 이거고, 네, 그 종목들이 이렇게 밀려있는 상황, 지수가 밀렸으니까 전체적인 종목들도 다운됐겠죠. 시총 자체가 크기가 작아졌으니까. 종가가 밀리면 이 종목에 대한 시총이 작아지잖아요. 그럼 전체 시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졌겠죠. 작아지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상승해주면서 나와주는 돈들도 있겠지만, 빠져주면서 나와주는 돈들도 있겠죠. 상승해주면서 나와주는 돈들이 커지고 주가가 많이 상승이 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붙는 거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힘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힘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네들도 매집하는 구간을 딱 따져서 본다면 이런 구간들이 이렇게 매집이 되는 거고요. 제가 하단에서 돈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2016년도는 주가가 어땠죠, 여러분? 엄청 안 좋았나요? 그렇죠?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였어요? 이때는 2018년도 19년도에는 뭐였어요? 그렇죠?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때는 뭐예요? 코로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회복해주면서 바로 튀어버리잖아요. LG전자도 똑같습니다. 이런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먹고 나오고 빠져버린 거구나. 그래서 그리고 뭐예요? 액면 분할 나오고 바닥에 밀리면서 이렇게 움직였죠. 엔비디아도 액면 분할 나왔을걸요. 아마 이런 식으로 밀려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을 읽으면 얘네가 패턴을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구나. 그래서 얘네가 지금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구나. 대형주가 지금 수급이 없으니까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08년도래요.
2018년도 19년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수급 없다고 빠질 거라고.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의 수급이 들어와 줬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한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이거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은 네, 대단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